안녕하세요. 웰스겸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 뜻깊게도 제 생일입니다. 생일이라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기분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수원 SFA의 김혜경 이사님이 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 스타벅스 케이크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 쿠폰 2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혼자 이걸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CEO 리포트 2월 마지막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거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또 계속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도 그렇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집체 교육, 그때 집합 교육들이 많이 취소가 돼서 저희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번 달, 이제 다음 달 이제 큰일 났는데, 저희 같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 과연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 줄지 그 시리즈를 이번 주와 다음 주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지원 쪽이고요. 다음 주는 세제 혜택 쪽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주도 꼭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일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력들, 특히 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죠. 특히 어떤 업이 지금 가장 타격이 크냐, 여행업이나 숙박업이나 그 다음에 보건업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저희 같은 업종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 관서장들이 봤을 때 이 기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명확한 기업들은 다음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일단 조건은요. 전체 근로시간 중에 20% 초과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2020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원하는 금액은요, 실지급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까지 지원이 되고요. 하루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루에 상한액은 66,000원, 그리고 연 180일 이내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기업에 해당한다면 좀 따져보셔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가 특별 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보통 52시간까지밖에 주당 근로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넘어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특별 재난이나 인명보호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 시설 장비가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다. 50일 이상을 넘어가서 52시간 넘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10일부터 수출이나 매출 차질 등에 따른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합니다. 일단 매출이 10% 감소하거나 중국 비중이 20% 있는 기업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중진공 이나 기보에서 긴급경영자금이나 아니면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생산이 지연되거나 중국 관련 비중이 높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서 매출이 하락한 기업이라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시라면 7천만 원 한도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만기를 1년 연장하거나 하는 혜택들을 신청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경영안정자금, 역시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한번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이제 법인세 납입할 준비, 그리고 회사는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좀 안내를 해줘야 될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법인의 이제 기본 정보를 좀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 한번 최신으로 뽑아 보시고요. 이거 뽑아 보실 때 항상 유의사항, 보통 임원의 임기는 3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3년이 만료가 되면 상법상 만기가 되면 얘를 다시 중임을 하든가 뭐 이런 아니면 삭제를 하든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주명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사항을 명세해서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이동했거나 한다면 꼭 이 세무사랑 결산을 할 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증여를 했거나 이런 경우 꼭
한번 체크해 보셔라. 그 다음에 혹시 기장세무사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특히 증자를 했거나 자본금 여부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서류를 좀 주셔야 됩니다. 뭘 주셔야 되냐면 법인 통장. 자, 여기 법인 통장을 좀 이렇게 사본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야. 복사해 주지 마시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주시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비고란 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이게 어디로 됐고 어디로 입금됐는지를 좀 명기를 해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합니다. 특히 만약에 가지급금이라든가 가수금을 집어넣으셨다고 한다면 이걸 명확하게 해 두셔야 아무래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내역, 예를 들어서 보험증권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증명서 이런 것들은 다 받으셔야겠죠. 참고로 보험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특히 경영인정기보험이나 경영인정기보험 크게 상관없겠습니다만 특히 경영인정기보험 뭐 비용 처리하는 거 꼭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네, 뭐 종신보험을 비용 처리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장성 보험 가입하신 법인 같은 경우 이거 좀 보험료 내역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이자 얼마나 어디 냈는지, 그 다음에 리스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뭐 뭐죠? 그 렌터카, 뭐 이런 비용들 전부 다 찾아서 다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고지서 월별로 좀 분석하셔서, 월별로 좀 해서서 넘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그 회사가 금융거래를 해서 이자소득세를 냈다고 한다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당연히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에 관련해서는요. 재고 현황 먼저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자산 변동 내용 만약에 자산을 취득했거나 이런 거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사항입니다. 기부금 명세서 만약 기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 차량별 운행빌지를 작성한다면 운행일지 그 다음에 접대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접대비 내역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내셔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는 2019년 지방세 낸 납입 사항이 있으면 얘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받은 게 있다. 연구과제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원받는 거 있으면 돈 들어온 날짜 통장 거래까지 해서 깔끔하게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D 지원, 혹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다면 이 연구원 명단도 최종해서 분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일단 뭐 거의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가세를 납입하셨기 때문에 전 4, 4분기 걸 부가세를 납입하셨기 때문에 거의 매출은 확정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순이익도 거의 확정적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죠. 일단 고용 관련해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든가 혹시나 청년이 들어와서 고용이 증대된 기업이 있다면 네, 세액공제 항목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R&D 및 시설 투자가 있다 한다면 R&D, 그 다음에 특허권을 취득했다. 특허권은 여기서 우리끼리 거래한 거 말고 다른 데 있는 특허권을 샀을 경우에 그 다음에 혹시 시설 투자를 했다. 그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니까 이 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자, 혹시 사업장을 이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있는 공단의 단지가 세액공제가 되는 곳인지, 그러니까 이 지역 세무사를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원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 쓰는 기장 세무사라면 미스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제 내역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체크 한번 해볼게요. R&D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기업부설연구소 때문에 R&D 세액공제 시작하실 때,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자, 올해부터 국세청은, 사실은 그 R&D 세액공제 항목이 납세자하고 국세청하고 가장 많은 뭐 생각의 차이?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죠.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 꼼꼼하게 잘 본다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제적 대응 방법으로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신고 전까지 R&D 세액공제의 사전 심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전에 심사해서 나중에 차후 이거 관련한 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없애고자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 세액공제 받는 인원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좀 뭐 국가 보조금을 받거나 하신 기업들은 이거 사전 심사를 한번 해 보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훨씬 더 좋겠다,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법인세 신고하고 이럴 때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관리 규정을 좀 준수하셨으면 좋겠다. 얘도 국세청에서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 건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0년 법인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를 세금 내는 올해는 적용되지 않죠. 이 점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운행 기록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2019년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거, 이거 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업무용 자동차 이 비용 처리를 하려면 그 자동차에는 꼭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CU 리포트, 특히 2월 4주차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준비 전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 내용 꼭 숙지하셔서 고객들에게 꼭 안내해 주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연일 대한민국이 우울해지고 있고요. 오늘도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너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것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보다는 남을 생각해서 배려할 수 있는 이번 주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CU 리포트 2월 4주차 프리뷰, 오늘 자리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